그러니까 이게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고급도 아니고 사실 고급 기술자 나는 생각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선생님, 저희가 이제 기술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 채널이 기술 채널이야? 무슨 기술 채널에서 기술에 대해서 논하는 얘기하는 채널인데 난 그거 인정 못하겠어. 우리가 무슨 기술 채널이야. 그냥 기계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기계 잡담? 그런 거 아닐까? 기계 썰전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냥 그 정도? 이거 뭐 그냥 기계로 먹고 살기. 딱 그거다. 우리는 기술 채널이 아니라 기계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채널. 근데 또 하지 말라 그러고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채널은 기계업 그런 설계 쪽에 일하시는 분 보니까 이게 그 기술자 중에서도 뭐 실제 뭐 나라의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뭐 초급, 뭐 중급, 고급 이렇게 어떤 구분이 좀 있을 그렇지.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 건설, 수첩은 이게 초급 이런 게 있는데 기계는 없는 걸로 아는데 도대체 이게 좀 실제 일하시는 분들도 구분하기 쉽게 기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초, 중, 고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 기술자? 예, 뭐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좀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좀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사원, 뭐 과장, 부장 뭐 이렇게 나누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준이 아까 말했듯이 건설, 토목 이런 쪽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쪽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그 예전에 물가정보지라고 아주 두꺼운 책이 있거든. 우리가 견적낼 때 쓰는 거. 모든 걸 우리가 견적낼 때 보면은 뭐 볼트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자세가 되는데 그걸 다 일일이 전해서 견적 받을 수가 없잖아. 웬만한 것들은 이제 물가정보지. 그중 하나가 이제 인건비야. 인건비인데 거기에 보면 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해가지고 인건비가 이제 임금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사실 참고용이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만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직접 한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협력업체하고 같이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협력업체에서 사람을 몇 명 쓰거나 그런 거는 다 이제 협력업체에서 관할한 문제지. 내가 거기 몇 명 쓰고 인건비를 얼마 쓰고 이제 그러진 않거든. 그래서 난 사실 초급, 중급, 고급의 그런 게 이제 우리 기계 쪽에서 정해져 있는가 기준이 있는가 그건 나는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 근데 없다고 확실하게 답은 못하는 거는 어느 분야에는 그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미지의 어떤 분야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기술자를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딱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초급, 중급, 고급 기술자를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의 기준은 좀 다르다는 거야 분야마다. 그래서 나도 실제로 지금 반장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 발전소 쪽에서 내가 이제 발전소에서 직접 내가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발전소 근처까지 가봤던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3차 밴더 정도 되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발전소 근처까지는 2차 밴더지. 2차 밴더 정도 되면은 발전소 근처까지 가봤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 들어갔던 서류 중에 뭐 우리 인프라 그거 이제 견적에 반영을 할 때 초급, 중급, 고급 기술자가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초급, 중급, 고급을 어느 뭘로 하라고 이렇게 내 있더라고. 지금 내 기억으로는 경력을 따진다 그러면은 초급은 경력이 뭐 그냥 특별한 기준이 이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고급 기술자가 5년에서 10년이야. 중급이 중급.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됐을 거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면 대리 과장, 뭐 차장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다 됐어야 됐고 고급 기술자가 이제 10년 이상, 15년 이상 뭐 이렇게 또 적용됐던 게 기억이 나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기준인데 내가 봤을 때 우리 기계 쪽은 명확하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 나 그 비슷한 질문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기능사 등급이면은 초급, 산업기사 중급, 기사 이상부터는 고급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그거는 좀 동의하기 힘들어. 왜냐면은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4년제 졸업한 친구들은 바로 시험 볼 수가 있잖아.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고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주변에 너무 많잖아 그런 애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고급 기술자냐 따져보면은 너무 많죠 또 그냥 그러면. 고급 기술자가 되고 싶은 꿈나무들 그렇게 봐야 되니까 자격증으로 나누는 거는 좀 아닌 거야. 아닌 거고 약간 좀 실무적으로 본다 그러면 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애매한 지금 뭐 경력이 한 7, 8년 정도 됐는데 나는 이 회사에서 일을 너무 빡시게 하고 열심히 했어. 그러면 나는 중급은 아니고 고급 기술자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내가 이거는 우리 실무적으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고급 기술자부터 얘기하면은 고급 기술자다 그러면은 어떤 정도가 돼야 고급이냐면은 내가 일을 하다가 내가 하는 일에 관련 어떤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고급 기술자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 야, 네가 해. 뭐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거는 약간 좀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고급 기술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고급 기술자인 거야. 그럼 중급은 뭐냐? 문제 해결은 못해.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 대신에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 문제가 왜 터졌는지,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그나마 중급 기술자인 거야. 그럼 초급 기술자는, 우리 반장 입장에서는 어때? 초급 기술자는 어때? 초급이라고 하면 뭐 그냥 뭐 캐드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그게 아니야.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급은 그게 문제예요? 이런 느낌. 그게 문제예요? 이거야. 거의 모르는 이런 그렇지. 그게 초급 기술자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구분하기가 좀 편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고급도 아니고,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고급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라든가 경험이 많이 축적된 사람들이 사실 고급 기술자라는 나는 생각해. 이건 내 기준이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고급 기술자는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내가 똑같은 문제를 경험해 봤을 수도 있어. 경험해 봤다 그러면은, 자,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뭘 할 수 있겠니? 예방 활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다시 좀 우리 고급 기술자의 어떤 바운더리를 정한다면, 문제를 발생을 예방하고, 그래도 발생했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근데 그 처리를 했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거랑 다른 문제들을 해결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방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적용해보는 거지. 고급 기술자 정도 되면 사실은 내가 말했듯이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인터넷 두들기는 거 도움 안 되는 거 다 알아. 그게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 기술자 그러면은 그런 거를 보고 밑에 직원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배워나가는 거지, 같이. 근데 봐봐.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회사 다니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뭐, 어떤 분은 예전에 그런 분도 있었잖아. 지금 기계 설계를 안 해. 때려쳤어. 때려쳤는데 지금도 이따금씩 악몽을 꾼다 그러잖아. 그게 왜 그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고 그 어떤 경제에 올라간 사람들이 고급 기술자란 말이야. 근데 중급 기술자는 그게 안 되니까 말이야. 고급 기술자를 따라다니는 거고, 초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어떤 엔지니어링 시스템은 그거지. 고급, 중급, 초급이 다 같이 있어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지.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기계 설계나, 특히 이제 뭐 설계나 엔지니어링 파트에 지금 들어와서 못 버티는 이유가 왜 그래? 그 시스템이 없다고 느꼈거나 실제로 없거나, 육성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육성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해요? 막 이렇게 나오고.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 관찰자, 뭐 기술자 이렇게 하면서 한 발짝 빠져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닌데요. 협력업체에서 했는데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걔는 이제 고급 기술자 되긴 긁는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모순되는 게 뭐냐면, 다들 자기가 고급 기술자가 되고 싶어 해. 대우받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죄다 막 몰리는 게 뭐야? 자격증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나 기술사야. 나보다 지금 기계 분야에서 나보다 더 높은 자격증은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고급 기술자냐 이거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아니잖아. 맞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에이, 아니지. 야, 나는 지금 고급 학원 강사가 됐으면 좋겠다, 야.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무슨 뭐 자격증 아니면 뭐 경력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좀 정량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접근하는 당사자도 조금 좀 많이 좀 어떤 모순이나 좀 마찰에 많이 부딪힐 거고, 또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돼. 이 영상 혹시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보고 계신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딱 서류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고급, 중급, 초급인지는. 경력 15년, 20년 돼도 바보짓 하는 애들 진짜 많아. 뭐 일 잘 될 때는 앞에서 막 힘주고 다니다가 뭐 일만 터지면은 도망가. 그리고 막 밑에 애들 막 조져. 이런 애들도 많아. 그럼 걔네가 고급 기술자냐 이거지. 물론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직원들이나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인프라를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야, 이거 우리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빠져 발을 빼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이건 내가 말 안 해도 알 거야. 그냥 꼬리 자르기, 전가하기, 회피하기. 그래서 그걸 또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 걔네들은. 근데 몰라. 그렇게 해서 자기 수명은 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고. 근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아까 뭐 건설 토목처럼 뭐 수첩? 거기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나름대로 거기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기계 분야에서, 내가 다른 쪽은 내 문외한이니까, 이 기계 분야에서 이런 거를 따지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정량적인 데이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해보는 시간과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해.